상견례가 끝난 뒤 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도망친 게 아니라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결혼보다 먼저 밝혀야 할 일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그날 식당 문을 열던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문 앞에 서서 괜히 숨을 한번 고르고 손잡이를 잡았어요. 평범한 상견례라고 생각했죠.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 상견례 날이에요. 준비하면서도 별일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식당 앞에 서니 손바닥에 땀이 맺히더라고요. 괜히 숨을 고르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긴장되지만 그래도 웃어야 하는 날입니다. 서연아, 손 왜 이렇게 차가워? 괜찮아. 그냥 긴장했나 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보이고 둥근 테이블이 눈에 들어오죠. 먼저 도착해 계신 우리 부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엄마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아버지는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늘 보던 모습이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지요. 어서 와라. 길 막히지 않았니? 아니에요. 금방 왔어요. 잠시 뒤 준호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죠. 두 아버지의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인데도 공기가 멈춘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낯가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김도진 맞습니까? 인사 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아버지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숨을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만. 그 말을 듣자마자 준호 아버지의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눈동자가 흔들렸죠. 마치 오래전 기억을 끌어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유도 모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두 분 혹시 아시는 사이세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물을 채우고 지나갔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괜히 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웃어야 하는 자리인데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부정했지만 아니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모르는 사이였다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쳐다봤을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르는 건 저 혼자라는 걸요. 식사는 시작됐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봄이 오려나 봐요. 말은 오갔지만 누구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두 아버지는 젓가락을 거의 들지 않았죠. 아버지는 물만 몇 번 마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직 차도 안 드셨어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식당을 나가셨죠. 저는 당황한 채 따라 나갔습니다. 준호 가족에게 미안하단 말도 제대로 못한 채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끝에서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죠.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포기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결혼 다시 생각해라. 네? 갑자기 왜요? 그 집안 안 된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죠. 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제 선택을 막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듣기 힘들 정도의 목소리, 그 말이 더 불안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이 꺼진 뒤에도 아버지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죠.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듣지 않으려 했지만 들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몰랐습니다. 단순한 과거 이야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오늘 만난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제 이야기로 웃었을 시간인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죠. 엄마는 괜히 청소기를 오래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밥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어제 장면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두 아버지가 서로를 보던 그 표정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밥 식는다. 한 숟갈이라도 먹어. 아버지는요? 엄마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물컵을 들었죠. 평소보다 눈을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게 나가셨어? 아침 일찍. 아버지는 원래 늦게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해 뜨기도 전에 나갔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하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어제 두 분 아는 사이야? 엄마의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죠. 대답을 고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니면 저런 분위기 안 나와. 엄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을 한 번 더 데우겠다며 일어났죠. 대답 대신 등을 보이는 건 사실상 맞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 가게로 갔습니다. 철물점 문을 밀고 들어가자 특유의 새 냄새가 났습니다. 늘 익숙하던 공간인데 이상하게 낯설었죠. 아버지는 계산대 뒤에 앉아 있었고 제가 들어가자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긴 왜 왔냐? 얘기 좀 하려고요. 저는 의자를 끌어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영수증만 정리했죠. 일부러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왜 그러셨어요? 별일 아니다. 별일 아닌 얼굴 아니었는데요. 아버지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산기를 내려놓았죠. 그 작은 동작 하나에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미뤄라. 이유가 뭐예요? 그 집안이랑 엮이면 안 된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반대는 예상했지만 이유 없는 반대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사람도 안 보고 집안만 보고요? 그냥 안 돼. 대화가 막혔습니다. 벽이랑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볼트 12mm 있죠? 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물건을 찾았죠. 그런데 계산하려던 순간 손에서 볼트가 떨어졌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며 크게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순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물건을 놓친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가게 문이 닫히자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죠? 무슨 소리냐? 준호 아버지.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아버렸죠.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넌 모르는 게 나아. 왜요? 알면 돌아갈 수 없다.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나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어제 우리 아버지랑 너네 아버지와 무슨 사이야?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들었어. 뭘?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 잠깐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름 듣고 밤새 한숨도 못 잤대.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상견례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걸 그때 확신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너네 집에 예전에 큰일 있었니?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떠오른 건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우리 집 오래된 장롱을 열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거기서 시작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장롱 안에 두 집안을 멈춰 세운 시간이 들어있다는 걸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호와 통화를 끊고도 한참 거실에 앉아 있었죠. TV는 켜져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아버지 말만 맴돌더라고요. 돌아갈 수 없다는 그 말이 계속 마음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안에서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지만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문고리를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방 안 공기가 유난히 차게 느껴졌습니다. 늘 익숙한 공간인데도 낯설었지요. 책장은 평소처럼 정리돼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장롱 아래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그럴 리 없죠. 잠깐 망설였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천천히 서랍을 당겼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오래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괜히 가슴이 빨리 뛰더라고요. 열지 말아야 할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결국 봉투를 꺼냈습니다. 신문 스크랩이 여러 장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죠. 오래된 기사였어요. 글자가 조금 번져 있었지만 제목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창수라고 적혀 있었죠. 손끝이 떨렸어요.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더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동업자 김도진 씨 행방 묘연. 순간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무도 없는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귀 옆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거기서 뭐 하냐?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 손에 들린 신문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와 종이를 가져가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한 번 접고 한참을 침묵했어요. 손등 핏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봤냐? 이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머릿속 소리가 사라졌죠.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해라. 설명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거의 울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고 한참 말이 없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이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숨소리까지 크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사업을 했는데 잘 되다가 한 번에 무너졌다. 그래요? 그 사람은 못 버텼어. 아버지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겁게 들렸어요. 감정이 빠진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다. 그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어제 식당 장면이 떠올랐죠. 이제야 이유가 맞춰지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호 아버지가? 아니, 형이야.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연결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다시 봉투 안에 넣었어요. 종이 스치는 소리가 크게 들렸죠. 더 묻지 못했습니다. 결혼 못한다. 왜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사람이 죽었어.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끝난 일이 아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아직 몰랐습니다. 단순한 과거 이야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말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잤죠. 눈을 감으면 신문 제목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준호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들어야 할 말이 있었죠. 주소를 찾아 혼자 길을 나섰어요.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돌아가고 싶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인종 앞에 섰는데 손가락이 한참 망설였어요. 그래도 결국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서연입니다. 제 이름을 듣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상한 얼굴이라는 표정이었죠. 문을 완전히 열지 않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없습니다. 알고 왔습니다. 아버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보더니 결국 문을 열었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저는 앉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예전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참던 감정이 올라오는 얼굴이었죠. 모른다고 하러 온 겁니까? 정말 몰랐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짧게 웃었지만 웃음 같지 않은 웃음이었죠.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형이 죽었습니다. 직접 들으니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데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사업 자금 들고 사라졌습니다. 말이 이어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은 사람은 빚을 다 뒤집어 썼고 결국 못 버텼습니다. 손이 저절로 굳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죠.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반대하신 거군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돈이 안 맞았습니다. 안 맞다니요? 형이 가져간 금액이 실제 빚보다 적었습니다. 말뜻이 바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멍해졌죠. 그럼 누군가 더 가져간 거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당신 아버지는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가게에서 보던 표정이 겹쳐졌죠.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도망친 게 아니라 잠시 멈췄습니다. 사라진 겁니다. 말이 바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그 순간 어제 아버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생각이 달라졌지요.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숨긴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평소와 같은데 머릿속은 계속 움직였어요. 제가 들은 말들이 자꾸 맞물렸거든요. 도망이 아니라 사라졌다는 말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는데도 발걸음이 쉽게 빨라지지 않았어요. 괜히 천천히 걷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멈췄어요. 바로 들어가기보다 숨부터 고르게 되더라고요. 손잡이를 잡고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문 너머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가게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가게 불은 켜져 있었고 늦은 시간인데도 아버지는 계산대에 앉아 있었죠. 등을 보는 순간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장부를 보고 있었지만 숫자를 세는 손길이 느렸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것처럼. 저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잠깐 그 자리에 멈춰 있었죠. 다녀왔어요. 아버지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냐? 준호 아버님 댁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계산기가 멈췄습니다. 버튼 위에 놓인 손가락이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작은 정적이 길게 이어졌죠. 저는 그 침묵이 이미 답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형광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말해주세요. 아버지는 한참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수증만 괜히 정리하더라고요. 이미 정리된 종이를 다시 맞추고 또 맞췄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몰라도 된다. 제가 알아야겠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화가 나기보다 답답함이 더 컸죠. 피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거 아니죠? 그제야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이 잠깐 흔들렸고 저는 바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 돈이 맞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처음 보는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끝난 일이다. 아직도 끝난 일 아닌 것 같았어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형광등 소리만 작게 들렸죠.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계산대 유리 위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손이 멈췄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속했다.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잠깐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았었다. 뜻이 바로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말의 의미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남았다고요? 누군가는 살아야 했다. 설명이 아니라 기억처럼 들렸습니다. 오래 묻어둔 시간을 꺼내는 목소리였죠.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의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준호네 집안은 모른다. 뭘 몰라요? 그날 진짜 이유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일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계산대 위에 놓인 장부를 바라봤어요.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죠. 출근하고 밥 먹고 대화를 나눴지만 마음은 계속 그날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결론을 미루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짧게 보자는 문자였어요.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올게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카페에 들어갔을 때 준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와 있었어요. 커피는 거의 마시지 않은 채 식어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기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꺼내느냐가 중요한 순간이었죠. 아버지한테 들었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다르더라고요. 어디까지? 30년 전 일.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컵을 잡았는데 감각이 둔하게 느껴졌죠. 우리 큰아버지야. 너희 아버지 때문에 죽은 거라더라. 직접 들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반박해야 하는데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어. 아직도 감싸는 거야? 말투가 단정적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죠. 도망친 게 아니라 사라진 거라면? 준호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네가 믿고 싶은 거야. 그 말이 아프게 들렸습니다. 틀렸다고 말할 자신도 없었죠. 우리 집안은 그 일로 30년을 버텼어.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미루자.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언제까지? 확실해질 때까지. 답이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내렸습니다. 확실해지면? 그때 생각하자. 사실상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죠. 그런데 저희 시간만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아니야. 그 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붙잡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어요. 다녀왔냐? 결혼 미뤘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셨는데 그게 더 미안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대신 끝까지 갈게요. 뭘? 이 일이요. 아버지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중간은 없었습니다. 결혼은 멈췄지만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멈춘 뒤 집안이 더 조용해졌어요.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죠. 그런데도 이전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가 길어지지 않았고, 먼저 숟가락을 놓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곤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조차 짧아졌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텔레비전 소리는 계속 났지만 아무도 내용을 묻지 않았고 웃음이 나오는 장면에서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게에 더 오래 머물렀어요. 예전보다 퇴근이 늦어졌는데 괜히 집에 들어오기 싫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오히려 필요했어요. 마주하면 물어보게 될 것 같았고, 아직은 준비가 덜 된 느낌이었거든요. 대신 혼자 있는 시간마다 그날 이야기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들었던 말들이 자꾸 이어졌어요. 아버지 목소리, 떨리던 손, 돌아서던 뒷모습. 그 장면들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제가 먼저 움직이기로 했어요. 가게 문을 닫을 시간에 맞춰 찾아갔는데 셔터를 내리려던 아버지가 저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손에 든 열쇠가 그대로 공중에 머물렀어요. 왜 왔냐? 아버지랑 같이 정리하려고요. 별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산대를 정리하고 불을 하나씩 껐죠. 형광등이 꺼지면서 가게 안이 조금씩 어두워졌는데 마지막 불빛 아래 아버지 얼굴이 더 지쳐 보였어요. 눈과 주름이 평소보다 깊어 보였습니다. 바닥을 쓸며 시간을 끌었고 괜히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닦았어요. 말할 준비를 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행주를 빨고 도마를 씻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말을 연습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물어야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앉았어요.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아버지,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냉장고 모터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장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둘만 알던 일 아니죠? 아버지 손이 멈췄어요. 펜 끝이 장부 위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만해라. 아직 끝난 일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한참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돈, 가져간 사람 따로 있죠? 아버지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어요. 숨을 길게 내쉬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면서 처음으로 버티던 힘이 빠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이름 말하면 안 돼. 왜요? 약속이었다. 그 약속이 30년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앞 테이블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그 사람, 아직 살아있는 거죠?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피했어요. 창밖을 보는데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 반응이 이미 답이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누군데요? 한참 후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아들이 너희 회사에 있어. 순간 머릿속이 멈춘 듯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회사? 우리 회사요? 우리 회사요? 준호 옆에 있는 놈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가리킨 사람의 얼굴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어딘가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 복도가 떠올랐어요. 회의실 자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 옆에 앉는 사람, 가끔 웃으면서 인사하던 사람, 그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톱이 팔걸이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집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실로 이어진 이야기라는 걸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기대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그의 아버지가 가져간 돈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숨이 잠깐 멎은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더 기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해했다는 표시였죠. 아버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했어요.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이제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일 회사에 가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모른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골목이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로 가는 발걸음이 달라졌어요. 매일 다니던 길인데도 낯설게 느껴졌고 지하철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괜히 숨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는 얼굴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근 카드를 찍는데 삑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하게 됐습니다.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는데 화면이 켜지는 동안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봤어요. 준호 옆자리에서 늘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몇 번이나 마주쳤던 사람이었는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어요.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귓가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가져간 돈이다. 시계를 봤어요. 아직 아침 10시였습니다. 점심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메일함을 열었다 닫고 서류를 집었다 놓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졌어요. 지금 아니면 다시는 묻지 못할 것 같았고 또 미루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손을 닦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신발 소리만 들렸어요. 복도 끝 창가에 서자 바깥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아래층에서 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이 작게 보였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돌아섰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이창수 씨 맞죠? 그 순간 웃음이 멈췄어요. 아주 짧은 변화였는데 분명히 보였고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갑자기 그건 왜?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는 말투였지만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어요.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더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30년 전에 있었던 일 알고 있죠? 잠깐의 침묵이 길게 늘어졌어요. 복도에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한번 보고 다시 저를 봤어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준호한테 들은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고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김도진, 제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돈 가져간 사람 당신 아버지죠?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숨이 멎은 것처럼 보였고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물이 출렁였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침묵이 이어졌어요. 한참 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알고 있었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습니다. 평생 갚지 못할 빚이라고. 복도 창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벽에 붙어 있던 종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지켜준 거라고.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은 거죠? 우리 가족도 지금까지 그 약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시간들이 한꺼번에 이어졌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멈췄던 표정의 이유가 모두 이해됐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창틀을 잡고 서 있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불이 켜져 있었고 아버지는 평소처럼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한번 멈췄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말 안 하셔도 돼요. 다 들었어요. 아버지 손이 멈췄어요. 펜이 장부 위에서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대신 살아준 거였네요. 아버지 눈이 흔들렸어요. 그제야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시간이 조금씩 풀리는 표정이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늦었다. 아니요? 이제 끝났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냉장고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30년을 묻고 있던 이야기가 그제야 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등받이에 기대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30년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 골목이 조용했어요. 결혼이 바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든 사람은 준호 가족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어떤 약속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라는 걸요. 아버지가 지켜온 30년이 그랬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 아버지 뒷모습이 평소보다 가볍게 보였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나지 않았던 이야기가 비로소 끝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같은 식탁이고 같은 의자인데 이상하게 숨이 편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눈을 피하지 않게 됐어요. 아침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예전처럼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어요. 괜히 밖을 서성이던 모습도 사라졌고 저녁마다 차를 끓여놓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혼자 앉아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제 것까지 2잔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자연스럽게 앉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차를 마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깐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락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만 마셨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이 허락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준호에게서 다시 보자는 연락이 왔어요.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서도 예전처럼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확인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이어가야 하는 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약속날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뭘 입어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서 있었는데 결국 평소 입던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준호가 창가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편안해 보였어요. 미안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알아야 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멈춘 느낌이 아니라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창밖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예전 같으면 바로 대답하지 못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숨기는 거 없이요. 준호가 웃었어요. 그 표정이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살짝 잡혔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천천히 다시 시작했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걷고 밥 먹고 이야기했어요. 과거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픈 이야기도 천천히 나눴어요. 얼마 후 다시 양가 가족이 마주 앉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상견례 때와 같은 식당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방이었는데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긴장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차 향이 먼저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셨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양가 어머니들은 이미 앉아 계셨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구도 과거를 피하지 않았고 누구도 서로를 탓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늦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말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이제는 끝냅시다. 길었던 시간이 그 한마디로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준호도 웃고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음식 맛이 느껴졌어요.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번엔 좋은 날만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웃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날씨가 화창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버지가 앞서 걸어가시는데 뒷모습이 가벼워 보였어요. 저는 준호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날 처음 본 준호 가족은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이해하게 된 가족이었어요. 30년을 묻고 있던 매듭이 풀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매듭을 만들 시간이에요. 두 가족이 함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 골목이 조용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나지 않았던 이야기가 비로소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따뜻하길 바랍니다.